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길고 긴 연휴를 새로운 NBA 시즌 개막을 기다리면서 약간은 지루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덕분에 또 잘 보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달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30개 팀 프리뷰 팀 바이 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확실히 지난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올랜도 매직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올랜도 매직은 급격하게 팀의 전력의 발전을 이뤘죠. 지난 시즌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파울로 뱅케로와 프란츠 바그너가 번갈아 큰 부상을 입는 바람에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에 그쳤습니다. 자, 하지만 올여름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고요. 여러 선수들과 연장 계약을 맺었고 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연장 계약은 역시나 파울로 뱅케로와 모리츠 바그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뱅케로와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연장 계약을 맺었고 바그너도 큰 부상에서 회복 중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프란츠 바그너가 있기 때문에 또 형인 이 모리츠 바그너와도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FA 시장에서는 타이어스 존스 그리고 올랜도 로빈슨을 데려왔고 그리고 드래프트를 통해서는 제이슨 리차드슨, 옛날에 그 덩크왕 제이슨 리차드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노아 펜다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데스먼드 베인을 1라운드 픽 4장을 주면서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습니다. 데스먼드 베인에게 그 정도 가치가 있냐? 올스타도 아니고 올 NBA도 아닌데 1라운드 픽 4장?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올랜도 매직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약점이 바로 3점입니다. 그런데 데스먼드 베인은 최상급 3점 슈터이기도 하고요. 또 3점 샷 크리에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스먼드 베인을 데려오면서 올랜도 매직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3점에 대한 갈증을 일단 풀고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올랜도 매직에게 부족했던 점이 볼 핸들러죠. 아무래도 이제 프란츠 바그너나 혹은 파울로 뱅케로가 빅 윙이지만 메인 볼 핸들러 역할을 맡다 보니까 결국에는 키가 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 플레이메이커, 전통적인 그런 1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갈증이 또 역시나 있었고 결국에는 3년째 FA 재수 중인 타이어스 존스를 데려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집토끼인 파울로 뱅케로는 당연히 연장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데스먼드 베인, 타이어스 존스, 그리고 제이스 리차드슨까지 트레이드, FA, 그 다음에 드래프트를 통해서 3명의 가드를 보강했다는 건 우리 아킬레스건이 너무나 컸고 또 뼈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강을 하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간 선수들도 있습니다. 베인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콜 앤서니 그리고 KCP를 내보냈습니다만 애초에 큰 도움이 되는 선수들은 아니었고, 코리 조셉, 게리 해리스, 그리고 이름부터 좀 웃긴 트래블린 퀸, 그리고 캘럽 휴스턴이 팀을 떠났습니다. 맥클럭 마찬가지였고요. 지난 시즌을 한번 요약해보면 41승 41패, 동부 컨퍼런스 7위였습니다. 7번 시드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그너와 그리고 뱅케로의 부상이 컸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 27위였어요. 굉장히 좋은 조각을 데리고 있었지만 결국 공격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고, 반대로 디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2위였습니다. 수비는 좋았지만 공격은 엉망이었고 그에 따라서 공수의 균형이 맞질 않았죠. 그리고 페이스는 전체 꼴찌였습니다. 올랜도 매직이 대표적인 젊은 팀인데 페이스는 느리고 수비는 괜찮은데 공격이 젬병이다 보니까 그렇게 다이나믹하거나 혹은 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팀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랜도 매직의 경기가 그렇게 흥미롭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한 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즌 지표를 조금 더 정리해보면 득점 28위, 리바운드 27위, 그리고 야투 성공률 27위, 3점 성공률 30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은 젬병이었다. 창이 무뎌도 너무 무뎠습니다. 자, 반대로 그래도 자유투 신호는 많이 했죠. 바그너와 또 뱅케로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투 신호는 전체 7위, 그 다음에 수비 지표는 좋았어요. 턴오버 유도가 2위였습니다. 그만큼 실책을 많이 유도했고요. 그리고 페인트존 실점, 최소 실점 3위. 인사이드에서 상대에게 쉬운 레이업이라든지 풋백 득점, 덩크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점슛 허용 개수는 단 11.4개로서 전체 1위였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3점을 못 넣지만 다른 팀들도 우리를 만났을 때 3점을 못 넣게 하는 그런 맞불 작전을 놨다. 수비는 너무나 뛰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면 젤런 석스와 타이어스 존스가 번갈아 1번인데, 석스는 원래 메인 볼핸들러는 아닙니다. 하지만 타이어스 존스를 백업으로 두고 석스를 데스먼드 베인과 함께 서로 플레이메이커를 양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백업은 제이스 리차드슨, 그리고 3번은 프란츠 바그너, 그리고 백업은 트리스탄 다실바.
독일 출신 선수죠. 그리고 4번은 파울로 벤케로, 백업은 조나단 아이작. 아이작은 부상 악령에서 최근 들어서는 확연히 벗어난 듯한 모양새죠. 그리고 5번은 웬델 카터 주니어, 그리고 백업은 고가 비타지. 여기에 모리츠 바그너가 부상에서 돌아오면 또 가세를 할 테고, 또 젯 하워드, 주한 하워드의 아들입니다. 이 친구도 올랜도 매직의 팬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유망주인데 이번 시즌에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키플레이어 한번 살펴볼까요? 벤케로 빼놓을 수가 없죠. 올랜도 매직의 미래이자 또 NBA를 이끌 차세대 기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포지션은 빅 윙입니다. 날개 쪽에서 플레이를 하는데 키가 굉장히 큰, 요즘에 모든 NBA 팀들이 선호하는 그런 빅 윙 자원이고요. 2425 시즌 34.4분 뛰면서 25.9득점, 7.5 리바운드, 4.8 어시스트, 필드골이 45.2%, 3점은 좀 아쉽습니다. 자유투 마찬가지고요. 본인의 신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 능력을 감안했을 때 야투의 효율이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마무리 점수가 뛰어나다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볼륨을 뽑아낼 수 있는 자원이고, 자, 프란츠 바그너는 파울로 벤케로와 함께 원투펀치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벤케로가 1옵션, 그리고 바그너가 2옵션에 가까운데, 지난 시즌 부상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24.2득점, 그리고 5.7 리바운드, 4.7 어시스트, 벤케로와 함께 상당히 다재다능한 공격 옵션이라고 봐야죠. 필드골 46.3%, 자유투가 87.1%인데 바그너의 약점이 3점입니다. 3점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친듯이 터프샷을 많이 던지거나 혹은 어마어마한 샷 크리에이터는 아니긴 합니다만, 물론 죽은 볼을 많이 처리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3점 성공률은 반드시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키플레이어로서 새 얼굴 데스먼드 베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즌 32분 뛰면서 멤피스에서 19.2득점, 6.1 리바운드, 5.3 어시스트, 다재다능했죠. 자모란트가 없을 때는 메인 볼핸들러 역할까지 맡았고요. 키가 바그너나 혹은 벤케로보다 훨씬 작습니다만 효율 아주 짱짱합니다. 필드골 48% 넘고요. 3점 39%가 넘는데 볼륨과 효율 전부 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자유투가 89.4%니까 샤프한 슈터다. 굉장히 날카로운 손끝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고의 시나리오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올랜도 매직을 지속적으로 높이 평가한 이유는 일단 구성원이 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비에 대한 마인드나 혹은 전술 전략, 그리고 기본기가 너무나 잘 갖춰져 있어요. 이런 팀들이 재건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건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수비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공격을 덧대는 작업이 저는 훨씬 빠르다고 생각해요. 반대보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미래가 짱짱하고 3, 4년은 더 굴릴 수 있기 때문에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만 진출해도 저는 경험을 쌓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고의 시나리오는 20 플러스 득점을 평균적으로 기록하는 선수의 수가 3명, 그러니까 트리오가 탄생을 하는 거죠. 벤케로와 바그너는 언제든지 기록할 수 있는 선수고, 이 데스먼드 베인이 벤케로, 바그너와 어떤 식으로 공존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볼륨을 뽑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벤케로, 바그너, 베인이 20득점 플러스를 기록을 한다는 건 공격의 아주 큰 폭의 업그레이드를 뜻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본적인 아주 훌륭한 수비력에 공격력까지 만약에 더해진다면 올랜도 매직은 동부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최고의 시나리오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악의 시나리오도 한번 볼까요? 자, 지난 시즌 올랜도 매직의 3점은 리그 최악이었습니다. 볼륨, 효율, 그 다음에 3점을 만들어내는 과정 전부 다 그냥 최악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외곽슛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올랜도 매직의 업사이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지난 시즌 기준으로 벤케로 3점 32%, 그 다음에 바그너, 프란츠 바그너죠, 29.5%, 그리고 젤런 석스 31.4%. 그러니까 올랜도 매직의 공격의 엔진, 그 다음에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 이 3명이 전부 다 3점이 평균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데스먼드 베인 들어왔다고 해서, 타이어스 존스 들어왔다고 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답보 상태에 머물거나 혹은 더 나빠진다면 올랜도 매직의 다음 시즌 농사는 불보듯 뻔하죠. 자, 그리고 계속되는 부상 악재입니다. 자, 지난 시즌 벤케로는 46경기 출전에 그쳤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를 날렸고요. 바그너도 60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제일런 석스는 절반도 뛰지 못했어요. 워낙 부상이 잦은 선수인데 플레이 스타일도 터프해, 몸도 날려, 그러다 보니까
35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만약에 부상 악재가 계속된다면 올랜도 매직의 승률은 그냥 잘 나와봤자 50%대. 그런데 더 큰 악재가 생긴다면 40%대로도 충분히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랜도 매직은 젊은 팀이지만 부상 악재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저의 대예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랜도 매직을 이번 시즌 예상하기로 정규 시즌 3번 시드 이내로 마무리한다라는데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기준으로. 자, 보스턴 셀틱스 쉬어가죠. 제이슨 테이텀 돌아와봤자 어차피 성적은 이미 판가름이 났을 시점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인디애나 페이서스, 뭐 할리버튼 아웃됐고 마일스 턴 떠났습니다. 그리고 밀워키 벅스 역시도 뭐 야니스가 있긴 합니다만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동부 컨퍼런스가 빈집털이는 아니지만 뉴욕 닉스, 그 다음에 뭐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정도를 제외한다면 동부에서 올랜도 매직을 꺾을 수 있는 팀은 많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정규 시즌 3번 시드 이내로 마무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데스먼드 베인의 첫 올스타 선정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올랜도 매직에서 가장 올스타 확률이 높은 선수는 첫 번째 파울로 벤케로, 두 번째 프란츠 바그너지만 이 데스먼드 베인이 올랜도 매직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올랜도 매직이 초반에 어느 정도 승수를 쌓고 그 다음에 동부 컨퍼런스 상위권에 있다면 저는 베인의 효과가 더욱더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저는 데스먼드 베인의 생애 첫 올스타 선정을 예상토록 하겠습니다. 자, 올랜도 매직 참 수비력에 비해서 공격력이 아쉽죠. 하지만 여전히 젊고요. 여전히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랜도 매직이 2년 연속 굉장히 많은 돈을 썼는데 올랜도가 어떤 농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지 또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상 디즈니 월드의 도시 올랜도 매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